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수목생리학 첫 번째 시간으로 생리학의 정의, 그리고 수목의 구조, 그리고 수목생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간단한 요약은 했지만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 10회 시험을 대비하지 않은 취지이기 때문에 개념은 조금 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양성 과정 교재라든지 이 부분을 혹은 기본서를 통해서 더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요약했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목생리학이라는 것은 수목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연구하는 거고, 자, 우리가 다루는 수목은 주로 목본식물이죠. 물론 초본식물의 일부 초본식물에 또 수목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본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초본과 혹은 동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고, 특히 이제 우리 목본식물 그러면 이제 나이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즉 2차 생장하는 식물. 그리고 또 한국의 우리나라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우리나라에라는 표현보다 한국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낯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류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면 좀 구체적으로 저는 간단하게 지금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에 대한 대표적인 것 특히 이제 소나무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적었습니다만은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관소 즉 관다발이 두 개냐 하나냐 이게 따라 구분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특히 우리가 소나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소철목, 은행목, 주목목, 구가목의 구체적인 어떤 수종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봤냐면 육회 같은 경우는 피자식물에는 있지만 나다식물에 없는 이런 구조성분을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답은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은 공부를 이제 하실 때 이것만 익히시면 안 되고 그러면 반대로 나자식물에는 있지만 피자식물에는 없는 그러면 제가 4번으로 표시해놨는데 이제 그럴 때는 가도관, 수지도세법 이걸 즉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그걸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최근 구의 문제는 유관속이 두 개 존재하고 이제 분화되지 않는 이거는 너무 많이 다루는 소나무다 보니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피자식물 그리고 우리가 피자식물은 쌍자엽과 아이고, 밑에 있네요. 단자엽 식물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펜을 표시를 안 했었네요. 이렇게 펜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미상하고 서군과 우리말도 있더라고요. 꼬리 서군 울파하고 꽃이 없거든. 참고로 통꽃인 경우와 꽃잎이 서로 떨어져 있는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인 수목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목의 구조. 당연히 구조를 이해하고 그럼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걸 모은 게 이제 조직. 제가 좀 칸이 부족해서 좀 줄였는데 뭐 분열 조직, 보호 조직, 지지 조직, 통보 조직 이런 조직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 있죠. 뭐 어떤 부분, 뭐 줄기가 된다든지, 뭐 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기관인 거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기관으로는 잎과 줄기, 뿌리, 그리고 줄기 혹은 가지, 우리 수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줄기가 수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생식기관은 또 꽃, 종자, 열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식물은 6개 기관으로 크게 분류합니다만은 이런 부분. 그래서 조직은 기능별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형태별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조금 더 공부를 예를 들어서 유조기 조직이라든지 후각 조직이라든지 후벽 조직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피나 코르크 조직, 목부, 사부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되지만 남은 부분들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잎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이죠, 이거는. 이제 기관은. 잎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통 포도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설탕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셔서, 물론 제 1당이냐, 2당이냐, 3당이냐, 이게 더 구체적인 명칭은 다르지만,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성 성분은 포도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잎은 증산작용한다. 증산작용은 좀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건 또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엽과 어린 잎, 그리고 성엽의 그것도 구분, 그림을 통해서도 구분해 보시면 좋고, 특히 요즘 추세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이따 기출에 나옵니다만 뿌리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찾는 게, 즉 사부하고 목부는 알고 있지만 그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나? 물론 이 상 윗부분의 목부가 더 뭐 상표피 쪽에 더 가깝고 하표피 쪽에는 사부가 더 가깝다 이렇게 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도식화 그림을 같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공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기공도 그림도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어, 증산적 억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밀도에 대해서도 한번 특히 이제 포플러는 좀 뒷면에 대부분은 앞면에 있지만 아니 죄송합니다 뒷면에 있지만 포플러는 앞면에 있다는 그 예외적인 게 또 시험에 내기 좋은 문제죠.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세포 조직 등은 이건 좀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엽록체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책상 조직이나 해면 조직이 더 많다. 이것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또 옳지 않는 거니까 나머지 보기들은 옳은 예니까 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특히 또 이런 부분 아까 소나무가 분화되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자식물은 분해되지 죄송합니다. 나다식물은 분해되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조목과 전나무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나무에 해당되는 특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간단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피자 식물은 기공의 수가 앞면보다 뒷면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물은다면 잘못된 보기겠죠. 그래서 그런 지문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직, 눈, 그리고 줄기, 이제 수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수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목부, 형성체 이런 부분들은 지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림, 도식화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는가까지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이제 기출이 나왔냐.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우리가 사부하고 목부하고 사실 목부가 안쪽이고 사부는 바깥쪽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만 나오면 좋죠. 시험 문제가. 네, 요즘 갈수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그렇다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수층이냐 병층이냐 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조직 통도 조직 들어가고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조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액 운반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로지만 살펴봤습니다. 특히 기출에 몇 번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수액 이동 속도가 빠르는 수종, 항공제에 대한 수종까지도 지금 물어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늦은 상공제에 대한 수종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수피 같은 경우도 역시 그림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 부분과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코르크 형성층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분 이동 물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삼투 포텐셜이라든지 수분 포텐셜은 다시 수분에 관한 나오고요. 저희 기출에 관련된 부분이 또 마침 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액 상승 속도는 항공제하고 상공제 속도 아까 좀 말씀드렸죠. 어떤 게 더 빠른가 이런 부분들 옳은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물어봤고 그다음 5번도 이 지금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도관에서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개념은 5번 개념은 아무리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은 내용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4번이 눈에 띄는 물론 대부분 옳지 않는 걸 물어보던데 옳은 것은 좀 드뭅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십시오. 보기를 보면 저희 문제들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이 옳지 않는 걸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가끔 옳은 것을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다행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모르더라도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수 있는 보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9회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문제를 지금 물어본 거죠.
황공제와 상공제를 구분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구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pH가 더 낮나 이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더라도 개념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읽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목부 같은 경우는 주로 물 그리고 사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물질들 영양 물질들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으로 또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피에 관한 설명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굳이 설명까지 적었냐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옳지 않으면 뿌리 목질화 됐을 때 코르크층이 피층이 발생한다가 이게 틀린 답이다. 왜 틀린가 하고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찾았을 때 내추의 분열을 통해서 코르크층이 만들 뭐 하구나 이 부분이 또 나중에 관련이 되거든요. 좀 더 뿌리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다음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다. 막 옳은 것만 기억해 두시면 안 되고 옳지 않으면 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두어야만 이걸 알고 계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드물게 옳은 것 오히려 옳은 게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제가 근데 다행히 이거는 이게 금방 찾기가 쉬워서 제가 틀린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뭡니까 기울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뿌리입니다. 뿌리 같은 경우도 역시 근계 분류라든지 근계 명칭, 특히 이렇게 그림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우리 최근 9차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문을 보십시오. 그림으로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내초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죠. 코르크 형성층과 측근을 맞는 조직이 어디인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코르크층 이 부분이 내초의 분열을 통해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면 내초를 묻는 문제구나. 두 번째는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초가 어느 부분이구나.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유세포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림까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까지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유세포에 어떤 부분,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에서 찾는 문제도 나올 추세입니다. 자, 생장입니다. 생장 대부분은 했는데 뒷부분 뿌리 생장까지는 뿌리와 근간까지 나가지는 않아서 거기까지는 안 했고 앞까지만 다 했습니다. 생장은 우리가 영양생장과 생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계속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고 이제 분열 조직에 대한 앞부분에서 살짝 나왔었습니다. 이제 측생, 전단 분열 같은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많이 묻는 문제가 바로 줄기생장형 혹은 수고생장형의 어떤 유한, 무한도 있고 다음에 보면 이제 자유생장이냐 고정생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까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정까지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히 보시면 뭐 이건 너무 간단하죠. 무한생장인데 조절된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유한이 조절되는 거지 무한은 계속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런 옳은 보기까지 잘 읽고 조금 더 이 내용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짝 바꿔서 물어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늘 기출을 공부하실 때 하나의 보기만 보지 마시고 답만 보는 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출을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이 보기가 틀렸는가, 어떻게 나올 건가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과 자유생장, 줄기 변이까지 조금 더 특히 변이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유생장 하다가 끝나는 계속 끝없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또 고정생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 혹은 이런 부분 보시고 비정상지도 우리가 뭐 맹아지 같은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특히 수고생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고정 자유생장 아니면 유한, 무한이 생장 문제 있으니까 꼭 같이 읽어보시고 물론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는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다. 즉 보기만 잘 읽어보면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많긴 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데 육회는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참나무류, 은행나무는 자유생장 함수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 다
틀린 문제를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자유생장이고 하나는 고정생장이에요. 사실 그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어, 또 이게 좀 저도 어떠냐, 은행나무의 자유생장이지만 참나무가 고정생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 사실 이건 조금 일반적인 문제 출제할 때는 이렇게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사실은 틀렸던 그런 문제를 내지. 그래서 조금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 수고 생장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옳은 것이다 보니까 제가 아, 잘못된 부분 이거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둘 다 뭐 자유생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식으로 내는데 그래서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문제 6회 때 문제는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볍게 읽어보시면 또 답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관형은 뭐 분류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을 그림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정화우세라는 것도 기존에 나와서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직경생장도 당연히 문제 두 번인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병충 분열, 수충 분열은 또 이 개념이 또 다른 데서 나오니까요. 항상적인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또 이런 부분도 수종까지 같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호르몬 문제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문제를 쭉 보니까 어떤 특정 단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나무사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개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겁니다. 7회이긴 하지만 이 세포벽을 뭐 만드는 이 부분 우리는 병충 분열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또 뒤에 호르몬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 많이 있죠. 저희 다른 뭐 해충학이나 병력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총론과 강론을 같이 물어보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앞부분, 뒷부분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경생장이지만 너무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면 당연히 어떤 게 먼저 약간 보기만 틀어놓은 겁니다. 표현만 다르지 이제까지 했던 부분들 목보와 사부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개념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기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저도 부지런히 열심히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생리학 같은 경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나갔다기보다도 기출도 많이 나왔었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먼저 체득을 해야만 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조금 더 저도 부지런히 더 속도를 내서 양성과정 강의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요약 정리하고 기출을 분석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